안녕하세요. 전기알자입니다. 오늘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지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또 관련 법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접지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접지란 먼저 전기기기나 회로를 대지에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은 입으로 풍선 안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 놓았죠. 풍선 안에 공기는 압력이 높겠죠. 그리고 이 풍선을 예리한 송곳 같은 것으로 찌르면 풍선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 풍선 내부의 공기 압력이 높거나 또는 풍선 내부의 공기량이 많으면 터질 때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우 단순하죠. 풍선에 공기 구멍을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공기 구멍을 내놓으면 풍선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 부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 부하에 누설 전류가 흘러서 전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닿았을 때 감전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공기길처럼 접지를 통해서 누설 전류를 대지로 빼낸다면 그 부하는 전위가 대지와 같은 0볼트로 나타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사람이 그 부하에 접촉하게 되면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겠죠. 또 누설 전류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누전 차단기라는 게 동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접지란 이와 같이 누설 전류가 흐를 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놔서 그 부하가 대지와 같이 영전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인체가 닿을 수 있는 부하 외함 같은 것이 영전위가 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감전의 위험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접지고 접지를 해야 되는 이유죠. 접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절연이 잘 되어 있으면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접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기 부하는 다소의 양의 차이 또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차이, 저항성이냐 용량성이냐, 크기가 얼만큼이냐, 누설전류 양이 얼만큼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전기 부하는 누설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접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접지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뭐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 이전에는 접지에 대한 개념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고 또 인명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올라갔죠. 그것이 전기 분야에서도 강조가 되면서 접지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전기 관련 법령이 하나, 둘 세부적으로 강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지 관련 법령들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접지 관련 법령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전기 관련 법령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이런 법령들은 봐도 머리에 안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없을까요? 예. 접지는 우리가 정한 안전전압 또는 구조적으로 완전한 그런 구조를 이중절연 구조처럼 되어 있는 전기기기 외에는 모두 접지해야 된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법령을 좀 살펴보면은 30V 안전전압 또는 150V 교류전압 이런 전압들이 다소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교류 220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에서는 모두 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나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이중 절연 구조로 사람이 손닿을 만한 것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갖고 절연체로 덮여 있는 것 외에는 언제든지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매우 단순합니다. 법령을 따져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다 기억 못 합니다. 모두 접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좀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해야 되는 접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해야 되는 방법을 알고 나서 그 해야 되는 방법대로 접지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접지가 안 되어 있다면 조치를 하면 될 겁니다. 접지는 먼저 전기실에 있는 접지 단자함에서 거기서 EPS실로, EPS실에서 또는 각 구역의 분전반으로, 그 구역의 분전반에서 회로로 또는 큰 부하 같은 경우에는 단일 부하로 이렇게 접지선이 배선이 되죠. 그 접지선들이 모두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접지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준공시에는 접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감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시공과 관련된 여러 관리자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문제는 준공이 끝난 다음에 분전반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하를 증설할 때 감독이 소홀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접지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접지선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자, 들어오는 것은 통상 굵은 선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가는 것은 좀 얇은 선으로 접선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회로가 5개가 있는데 접지선이 3개밖에 없으면 2개 회로는 접지선이 안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회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3상 4선식 회로에는 4선 플러스 접지선 포함해서
5선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접지선이 나간 거죠. 단상 2선식 회로에는 회로 2선과 접지선 1선을 포함해서 총 3선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2선만 나가고 있다면 접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린 부하들은 모두 비접지 상태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이게 분전반을 볼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렇게 분전반은 잘 보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 쉽습니다.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접지선을 점검할 때가 기술이 필요하죠. 자, 잘 보이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매립되어 있는 콘센트에 접지가 되어 있는가, 이거 볼 때 안 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단일 회로로 간 부하에서 최종 말단 그 부하가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이 외함에 되어 있을 때는 그 접지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접선이 외함 외부가 아니고 내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부하의 내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부하를 해체해야 되는 시간과 또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접선을 점검할 때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전압기를 이용해서 이 콘센트에 접지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센트는 벽 모형 콘센트나 이와 같이 멀티탭에 부착된 콘센트나 동일하기 때문에 멀티탭에 부착된 콘센트를 이용해서 접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접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프로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콘센트의 전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전압은 하나는 220V, 중성선은 0V, 그리고 접지선도 마찬가지 0V겠죠. 그래서 전압을 재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 나오면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콘센트를 넣을 때 프로브를 이용해서 지금은 다행히 전압이 잘 나오네요. 그런데 콘센트에 이 프로브를 넣을 때 이 전압이 잘 측정이 안 돼 갖고 이 프로브를 좌우로 막 흔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브를 넣고 콘센트 안에서 막 심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차단기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넣고 콘센트 전압을 잴 때는 주의해서 인내심을 좀 갖고 재야 됩니다. 이제 전압이 220V가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을 했고, 이제 중성선을 빼서 접지분에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선과 접지선도 마찬가지 220V가 나오죠. 그러면 이 접지선은 접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전압이 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접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접지가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220V가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 중성선을 한 프로브를 대고 반대편의 접지선에다가 프로브를 댔을 때 약 5V 내외 정도가 나와야 보통인데요. 지금 보면 6V 정도 나왔죠. 자, 이렇게 될 경우가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접지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중성선과 허공이 지금 전이차를 나타내는 게 0.2V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엔 마찬가지
접지가 안 돼 있는 거죠. 접지가 돼 있으면 이와 같이 대략 5V 내외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대로 나오죠. 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접지선과 인체를 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인체의 수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이값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압계를 이용해서 접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번거롭죠. 프로브를 이 콘센트의 홈에 잘 넣어야 되고 또 전압도 잘 측정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중성선이나 접선 하나를 빼서 접지불에 대갖고 전압을 재는 방법. 번거롭기도 하고 좀 숙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 요거는 컨센트형 접지 테스트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도 많이 싸고요. 점검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접지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접지형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점검할 수 있는 범위는 단상 2선식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단상 2선식에서만. 단상 3선식 220V를 쓸 때에는 단상 3선식 220V는 두 선이 모두 상전선입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에 이와 같이 꽂으면 접지가 되어 있어도 세 개의 등이 모두 들어와요. 세 개의 등이 모두 들어오면 원래는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상 3선식에서는 그렇게 접지가 되어 있어도 세 등이 모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상 3선식 220V에서는 이 접지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틀립니다. 자, 끝으로 부하에 대한 접지 점검은 부하의 외함에 접지선이 결손되어 있거나 내부에 접지선이 결손되어 있으면 이상 없는 거죠. 부하의 외함은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의 외함에 접지선이 결손된 게 보이지 않는다면 내부를 봐야 되는데 내부를 볼 때는 부담이 있죠. 기기를 뜯어서 내부에 접선이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검전기를 이용해서 접지를 점검합니다. 자, 이 검전기는 사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기구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도체가 대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기구죠. 그런데 이 검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지가 되어 있는지, 부하가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검전기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대전된 도체, 그러니까 전선과 같은 곳에 전기가 흐르면서 전압이 걸리게 되면 그 전압에 의해서 그 전선의 주변에는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 전자기장을 감지해서 이 검전기는 경고음을 내는 겁니다. 전기기기, 부하에서도 동일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기는 다소의 누설 전류를 발생합니다. 부하도 마찬가지죠. 부하에서 발생한 다소의 누설 전류는 주변 도체에 전위를 형성하고 그 전위는 전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형성된 전자기장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이 검전기로 검전했을 때 경고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부하가 접지가 되어 있다면 누설 전류는 땅으로 흘러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접지가 되어 있을 때는 검전기로 검전했을 때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않습니다. 0V의 등전이가 되는 거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전기는
교류 40V에서 경고음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전압 교류 30V보다는 높은 전압에서 경고음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지를 점검했는데 접지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게차나 전기차 충전기 부하와 같이 대용량 부하는 분전반에서 단일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전반에서 추가로 접지선을 배선해야 됩니다. 소형 전기 기기는 접지선을 배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 전기 기기는 구매할 때 접지 플러그 등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전기기기의 외함, 철제 책상 이런 것들에 접지선을 추가로 배선해야 될 경우에는 무전원 USB 접지 플러그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접지선을 배선할 수가 있는 거죠. 플러그에 USB 단자를 꽂고 USB 단자에서 반대편에 부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상물에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요. 이것의 장점은 과거에는 이런 거 없을 때는 컨센트를 약간 틈을 벌려서 거기서 접지선을 연결한 다음에 해당 부하까지 접지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사용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관과 안전 모두 좀 불안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성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제한사항은 이것은 USB 선을 이용해서 부하를 접시선을 부하까지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굵기가 한계가 있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16스퀘어 이하에서는 상전선과 접지선을 동일한 규격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5스퀘어 이하에서만 그러한 접지선의 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접지의 중요성, 또 접지 관련 법규, 그리고 접지를 점검하고 접지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